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소식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될 2023년 갤럭시 하반기 언팩을 미리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5, 플립 5, 워치 6, 그리고 탭 S9 시리즈까지 과연 어떤 디자인과 기능으로 돌아올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소식은 샘 모바일과 9to5맥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소식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전 작 대비 변경 또는 개선된 점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드 5, 플립 5, 그리고 갤럭시 탭 S9의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칩셋과 쿨링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5와 플립 5, 그리고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모두 스냅드래곤 8gen2 4 갤럭시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칩셋은 먼저 출시된 S23에서 탑재되어서 놀라운 성능은 물론 긴 배터리 타임까지 여러가지 많은 부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스냅드래곤 8gen2 4 갤럭시 칩셋의 성능은 전자기 칩셋에 비해 최대 30%까지 성능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또한 전력 효율 역시 개선되어 성능은 더 높지만 배터리 타임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의 문제점이었던 칩셋의 발열도 S23에서 도입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작보다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온도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리하면 폴드 5, 플립 5, 탭 S9 시리즈는 전작보다 칩셋 성능이 최대 30%까지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배터리 타임은 더 길어지고 새로운 쿨링 시스템으로 인해 칩셋의 온도 역시 더 낮아져서 더욱 강력하고 쾌적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는 UFS 4.0과 LPDDR5X 램을 알아보겠습니다. UFS는 PC로 치면 SSD 같은 저장 장치로 이 성능이 개선되면 기기의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폴드 5, 플립 5, 그리고 탭 S9 시리즈는 이전까지는 UFS 3.1이 탑재되었으나 이번 폴드 5와 플립 5, 그리고 탭 S9은 시리즈 최초로 UFS 4.0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UFS 4.0은 전작에 비해 전력 효율이 최대 46%까지 개선되었으며 전송 속도 역시 2배가량 빨라졌습니다. 또한 전작까지 LPDDR5의 램이 탑재되었으나 이번 폴드 5와 플립 5, 그리고 탭 S9은 시리즈 최초로 LPDDR5X 램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LPDDR5X 램은 이전 시리즈 대비 약 1.3배 빠르고 전력 소모도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폴드 5나 플립 5, 그리고 탭 S9은 UFS 4.0과 LPDDR5X 램으로 인해 전작보다 저장 장치와 램의 성능이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는 방수 방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폴드 5와 플립 5는 IP58의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 폴드와 플립은 방수만 지원했지만 이번 폴드 5와 플립 5는 시리즈 최초로 방진, 즉 먼지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IP58 중 숫자 5는 기기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먼지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것을 뜻하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진을 말합니다. 특히 폴더블은 특성상 접히는 부분에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전작에서 방진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폴드 5와 플립 5는 방진 기술을 추가하여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갤럭시 탭 S9은 최근 유출된 공식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탭 S 시리즈 최초로 IP68의 방수 방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갤럭시 S 시리즈와 똑같은 방수 방진 능력인데요. 정리하면 이번 폴드 5, 플립 5, 그리고 탭 S9 시리즈의 방수 방진 능력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먼지와 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폴드 5와 플립 5의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이번 폴드 5와 플립 5는 시리즈 최초로 물방울 힌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의 폴드와 플립 시리즈는 U자형의 힌지였으나 폴드 5와 플립 5부터는 물방울 힌지가 새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물방울 힌지는 힌지와 관련된 축이 이동하면서 제품이 접히는 부위가 동그랗게 말린다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물방울 힌지의 장점은 화면에 주는 스트레스와 주름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폴더블 폰을 닫을 때에도 두 면이 더 밀착되어 스마트폰의 두께도 줄어듭니다. 이는 이번에 유출된 플립5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플립5의 테스트 기기가 찍힌 사진을 보면 확실히 두 면이 맞닿아 있어 전작보다 훨씬 깔끔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입니다. 이전 폴드4와 플립4는 기기의 전후면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번 폴드5와 플립5에서는 이보다 더 내구성이 강화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는 콘크리트에선 1m의 높이에서 아스팔트에선 2m의 높이에서 낙하하여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스크래치의 저항성은 전작인 빅터스 플러스와 동일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필름이나 강화 유리는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폴드5만의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무게입니다. 전작 폴드4의 무게는 263g인데요. 이번 폴드5는 무게가 253g까지 낮아졌습니다. 정확히 10g 정도 낮아졌는데요. 물론 얼마 되지 않는 무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무게가 240g인 걸 생각해보면 폴드5는 이제 일반 스마트폰과의 무게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8K 30프레임을 알아보죠. 프레임이란 1초당 화면을 보여주는 개수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전작 폴드4에서는 폴더블 최초로 8K 영상이 촬영 가능했으나 30프레임보다 낮은 24프레임까지밖에 촬영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폴드5에선 개선된 칩셋 성능으로 인해 8K 해상도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해지고 빛을 2.5배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어두운 곳에서 더 밝은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폴드5는 8K 해상도에서 더 밝고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폴드5의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출된 삼성의 공식 이미지를 보면 폴드5의 디자인은 폴드4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폴드4는 카메라 섬의 제일 밑에 플래시가 있어 카메라 섬이 세로로 꽤나 긴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폴드4는 무선 충전을 할 때 간혹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무선 충전 패드의 크기가 조금 클 경우 폴드4의 카메라 섬이 무선 충전 패드에 걸려 폴드와 충전 패드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폴드5는 플래시가 카메라 섬에서 빠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선 충전 시 무선 충전 패드에 카메라 섬이 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폴드5는 앞서 설명드렸던 물방울 힌지를 통해 액정의 두 면이 맞닿았을 때 좀 더 밀착하여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IT 팁스터 아메드 콰이더를 통해 유출된 폴드5의 사진을 보시면 기존 폴드4에 비해 확실히 접힌 부분이 더 맞닿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힌지 쪽은 아직 완전히 접혀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로 접히는 상태라면 거의 완벽한 폴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폴드5는 폴드4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카메라 섬에서 플래시가 빠져 무선 충전에 더 유리해졌고 기존 짝보다는 폴딩이 더 잘 되어 안정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폴드5의 컬러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샘 모바일에선 폴드5는 크림, 다이아몬드, 팬텀 블랙 이 세 가지가 기본 컬러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블루, 코랄, 플래티넘의 세 가지의 컬러는 온라인 전용 컬러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크림의 경우 S23의 시그니처 컬러였는데요. 이 시그니처 컬러를 폴더5에도 적용하여 하나의 패밀리 룩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는 플립5만의 개선사항입니다. 플립5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외부 화면인데요. 전작 플립4의 외부 화면은 1.9인치였으나 이번 플립5는 3.4인치로 대폭 커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외부 화면이 생기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톡은 물론 인터넷, 유튜브, 심지어 게임까지 원래 화면을 열어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 외부 화면 하나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아이폰 초기 모델의 화면 크기가 3.5인치였던 걸 생각해보면 플립5의 외부 화면 크기인 3.4인치로도 충분히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유출된 플립5의 테스트 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출된 사진을 보면
플립5의 커다란 외부 화면에 AOD 상태의 시계 화면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AOD만으로도 기존의 작은 화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개방감으로 인해 사용성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화면 왼쪽 아래 액정이 조금 튀어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컨셉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는 메뉴 버튼과 홈 버튼,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까지, 즉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현재 사용 중인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평범한 사각형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튀는 모양은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플립5는 간단한 컨텐츠 소비는 외부 화면으로, 좀 더 집중해야 할 작업은 내부의 큰 화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폴드 시리즈와 비슷한 활용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번엔 컬러입니다. 갤럭시 Z 플립5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만큼 폴드5보다 더 많은 컬러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우선 기본 컬러는 크림, 코랄, 그라파이트, 그린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블루, 실버, 옐로 컬러는 삼성닷컴에서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전작처럼 비스포크 에디션이 별도로 출시된다면 온라인에서 수십 종에 이르는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번째는 갤럭시 탭 S9만의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탭 S9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탭 S9 시리즈의 전면 디자인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고, 후면의 카메라 디자인이 물방울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디자인은 카메라 렌즈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3의 카메라 디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 갤럭시 탭 S9 시리즈의 후면 디자인은 모두 S23 시리즈와 패밀리룩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입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11인치의 갤럭시 탭 S9, 12.4인치의 탭 S9 플러스, 그리고 14.6인치의 탭 S9 울트라까지 총 3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작과 모델의 종류는 똑같으나 패널, 즉 화면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패널은 쉽게 말해 우리가 보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의 액정을 뜻하는데요. 이 패널의 종류에 따라 성능이나 특징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LCD보단 OLED 패널이 고급형 제품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OLED 패널 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슈퍼 아몰레드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있는데요. 이 둘 중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가장 최신 패널입니다.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은 슈퍼 아몰레드 대비 블루라이트를 42% 줄이고 색 표현력의 정확도와 최대 밝기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전 갤럭시 탭 S 시리즈는 11인치를 제외한 12.4인치와 14.6인치는 모두 슈퍼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했으나 이번 탭 S9 시리즈는 모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의 패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은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S20부터 탑재되었고, 노트북의 경우 최근 출시된 갤럭시 북 3에만 탑재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탭 S9 시리즈에서 탭 S 시리즈 최초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이 적용된 것이죠. 이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만 탑재되었었던 최고급 패널이 탭 S9 시리즈에도 적용된 것이죠. 이번엔 컬러와 배터리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영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탭 S9 시리즈의 컬러는 베이지와 그레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작 탭 S8 시리즈는 3가지의 컬러였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판매량으로 삼성 태블릿의 악성 재고에 대한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탭 S9 시리즈는 더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컬러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컬러는 줄었지만 배터리는 늘었는데요. 탭 S9은 400mAh 늘어난 8400mAh의 배터리 용량이고, 나머지 탭 S9 플러스와 탭 S9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록 탭 S9 플러스와 탭 S9 울트라를 제외한 탭 S9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전력 효율이 개선된 칩셋과 UFS 4.0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더해져 이번 탭 S9 시리즈 모두 전작보다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는 갤럭시 워치 6의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종류와 크기입니다. 갤럭시 워치 6는 일반 버전과 클래식 버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버전마다 2가지의 워치 크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버전은 40mm, 44mm의 크기이고
클래식 버전은 43mm, 47mm의 크기인데요. 일반 버전은 전작과 같은 크기이나 클래식 버전은 전작보다 각각 1mm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클래식 버전인데요. 이 클래식은 실제로 돌아가는 물리 베젤링이 있는 버전입니다. 예전 갤럭시 워치 3, 4에서 계속 출시되었던 클래식 버전이 전작 워치 5에선 출시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워치 6에선 물리 베젤링을 탑재한 클래식 버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전작 워치 5에서 클래식 버전이 없어 아쉬웠던 분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화면 크기와 해상도입니다.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워치 6에서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개선될 예정인데요. 40mm와 43mm는 1.2인치에서 1.31인치로, 44mm와 47mm는 1.4인치에서 1.47인치로 화면이 커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워치4에서도 일반 버전과 클래식 버전은 화면 크기가 동일했기 때문에 워치6 클래식의 화면 크기도 일반 버전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치6는 이렇게 화면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해상도도 같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해상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40mm와 43mm의 해상도는 전작의 396x 396 해상도에서 432x 432 해상도로 높아졌으며 44mm와 47mm의 해상도는 전작의 450x 450 해상도에서 480x 480 해상도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커진 만큼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 해상도도 같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면 워치6는 전작보다 화면 크기도 커지고 해상도도 높아져서 더 큰 화면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칩셋입니다. 현재 갤럭시 워치 4, 5는 엑시노스 W920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칩셋은 2021년도에 출시된 칩셋으로 아무래도 작년에 출시된 애플의 SA 칩셋이나 퀄컴의 W5 칩셋에 비해 확실히 오래된 느낌입니다. 단순히 출시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워치6에서는 칩셋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엑시노스 W930 칩셋이 블루투스 인증을 받았는데요. 전작의 W920 칩셋과 이번 작의 W930 칩셋의 모델 번호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리비전 버전, 즉 기존 칩셋을 조금 개선한 버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치6는 전작보다 큰 성능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전 작보다 대략 약 10%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전작 워치5는 낮은 칩셋 성능으로 인해 조작 중 간헐적인 끊김이 발생하면서 좋지 못한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탑재되는 칩셋을 통해 워치6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크기입니다. 최근 갤럭시 워치 6의 배터리 크기가 IT 팁스터 아메드 콰이더를 통해 유출되었는데요. 워치 6의 40mm와 43mm는 전작보다 16mAh 많아진 300mAh의 배터리이고 44mm와 47mm는 전작보다 15mAh 많아진 425mAh의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물론 갤럭시 워치 6의 배터리 양이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배터리 크기를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태에서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워치6는 이렇게 실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별도의 OS 최적화까지 더해진다면 전작보다는 좀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워치6의 삼성페이입니다. 최근 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갤럭시 워치6에서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갤럭시 워치 6에서는 삼성페이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추후에 지원한다고 해도 NFC 결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결제만 지원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모든 가맹점에서 삼성페이 결제가 불가능하고 아주 한정적인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당분간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삼성페이가 지원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갤럭시 언팩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폴드5, 플립5, 갤럭시 탭 S9 그리고 갤럭시 워치 6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발표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최신작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S23 발표 때보다
훨씬 다양한 기기들이 발표되어서 매우 볼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 중 가장 긴 영상이 될 만큼 이번 갤럭시 기기들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진행한 미리 보는 언팩이 100% 다 맞을 순 없겠지만 7월 26일 진행될 언팩 날짜에 제 영상과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갤럭시 언팩이 기대되는 만큼 언팩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언팩 이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